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의 시작인 루턴타운과 첼시의 맞대결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준비했던 브렌트포드와 울버햄튼이 예상대로 울브스가 4대1의 대승을 기록하며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날 무엇보다 황희찬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6위에 오르는 쾌거까지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도 심심찮게 적중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루턴타운과 첼시의 경기도 어느 정도 경기 시작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분석방에 오셔서 최종적인 선택지와 합리적인 조합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루턴타운입니다. 루턴타운은 최근 5경기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성적 자체만 놓고 보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홈에서 아스날과 맨시티와 난타전을 벌이며 한 골차 패배를 기록했고 강호인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홈에서는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선 세필드 원정에서는 행운의 자책골로 승리까지 챙기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의 루턴타운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위 전력과의 대결에서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이 가장 도드라졌는데요. 리버풀과 무승부, 아스날, 맨시티 그리고 토트넘과 뉴캐슬까지도 루턴타운의 홈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어 조직의 균열이 발생한 뉴캐슬을 상대로 3백만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둔 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첼시의 코어 조직은 뉴캐슬과는 다르게 리그에서도 상위에 속하고 섣불리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앞선 경기들처럼 무게중심을 낮춘 채로 템백의 양상을 보일 전망인데요. 상대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첼시를 상대로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며 최근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로콩가가 수비를 보호하면서 빠른 판단을 통해 전개에 도움이 되고 있고 여기에 바클리가 저돌적인 돌파를 통해 공격 작업을 전개하는 중원은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짜임새 좋은 코어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루턴타운입니다. 여기에 기동성을 바탕으로 공격 상황에서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데바요와 도어티의 활약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상대의 압박 상황에서 집중력 부족을 보이는 첼시의 센터라인을 상대로도 어쩌면 한 골 이상의 기대 득점 값을 기록할 가능성 자체도 열려있는 루턴타운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첼시입니다. 첼시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2대1의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결정력에서의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후 일정의 상대가 비교적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루턴타운이며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 이번 일정에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결정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의 특징이라면 속공과 지공에서의 유연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준수한 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강한 압박을 가져가며 리그에서도 뉴캐슬 다음으로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선의 응답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이며 일선의 잭슨과 브로야가 조금은 힘에 부친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앞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4번의 찬스 미스를 기록하며 기대 득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득점을 기록 중인 첼시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수비적인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 가능성을 높게 보긴 힘들었습니다. 또한 라인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배후 공간 침투에 대한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첼시이고 역습 방어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바디아실이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티아고 실바 역시 노쇠화로 후반에 급격하게 에너지가 저하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으며 역습의 화력이 나쁘지 않은 루턴타운을 상대로 후반전에 실점이 많은 첼시가 90분 동안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기도 했는데요. 올 시즌 첼시가 기록한 전체 실점 중 62%가 후반전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후반전의 불안감 자체는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루턴타운은 이번 일정에서 3-4-1의 전술을 다시 한번 구사할 전망인데요. 다만 이번 일정에서 상대하는 첼시는 기본적으로 코어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 뉴캐슬전과는 다르게 내려앉는 운영을 채택하면서 템백 양상의 경기를 펼치면서 역습을 노리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이번에도 로콩가가 수비에 기여하면서 안정감과 전개에 도움을 주고 바클리와 도어티 그리고 아데바요의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 후반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첼시의 배후 공간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이번 일정에서 루턴타운은 나캄바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로콩가가 복귀하면서 이 자리를 채워줄 전망이며 수비진에는 포츠와 버크 그리고 로키어의 센터라인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수비라인 구축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첼시입니다. 첼시 역시 이번 일정에서 4-2-3-1을 채택할 전망이며 지난번과 유사한 스쿼드 구성을 준비할 전망인데요. 다만 첼시 역시 기회 창출 대비 득점력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전방에서 브로야와 잭슨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은쿤쿠의 복귀로 인해 이러한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는데요.
다만 첼시 역시 상대가 내려앉는 방식을 채택했을 때 고전을 면치 못해왔고 이번 일정에서도 불안한 수비 라인은 후반전에 다시금 위험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일정에서도 엔조는 탈장으로 결장할 전망이며 라비아가 복귀해서 경기를 치를 전망이며 수비에서는 쿠쿠렐라와 치렐 그리고 제임스의 이탈로 귀스토와 마트센이 이를 중용받고 있고 찰로바와 추쿠에메카 역시 부상으로 결장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베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베팅업체인 bet365에서는 홈팀 루턴타운의 승리에는 5.50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4.00의 배당을, 원정팀 첼시의 승리에는 1.60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높은 배당을 부여받은 루턴타운의 승리와 무승부 쪽의 배당이 고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경기 시작까지는 하루 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꾸준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67의 배당이, 언더에는 2.15의 배당이 부여되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득점 쪽의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과 선택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무승부와 다득점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루턴타운이 4위 이내의 강호들을 상대로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홈에서는 무승부와 한 골차의 승부를 펼치면서 나름대로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6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기본적인 득점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점을 고려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실점이 여전히 많은 것은 흠이라 볼 수 있지만 공격력에는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고 첼시가 최근 10경기에서 클린시트가 단 한 경기일 정도로 실점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의 수비에서의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이 많아서 이번 일정에서도 결코 쉬운 경기를 펼치기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정에서의 4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생각되어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있는 루턴타운을 고려해서 다득점과 무승부의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루턴타운의 핸디캡 승리 쪽 접근까지 채택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